상담 중이셔가지고 저 혼자 우선은 1차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할게요. 자, 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한번 올려주셔야죠 또. 쇼 한번 해볼까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출발! 어우, 스윤님, 그다음에 미스영님이 오셨는데 최고예요. 위트와 유익 다 갖춘 최고의 방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기는 별로 없는 방송. 심플리의 부동산 쇼. 예, 혼자서 외롭지만 출발하려고 했는데 옆에 누가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심플리의 부동산 쇼에 미니언 나왔습니다. 오늘 이효정 우리 소장님과 함께 일단 스타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잠시 후에 심석영 이사님 곧 오시죠? 모르겠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올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둘이 뭐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우선은 뭐 시작을 했으니까 네. 오늘도 뭐 의학풍선님, 쌀과자님, 최현우님, 강필님, 부자대원님, 꿀팔자님 여전히 우리 멤버들 와서 시청하고 계시고요. 뉴스가 오늘 뭐 저희 썸네일은 좀 달아놨거든요. 지금 보니까 국토부 장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좀 전에 나왔어요. 좀 전에 정말로 나왔네요. 세계 최초로 지금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세계 최초 같은데 이거 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우선은 다른 뉴스들도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270만 호 주택 공급 방안이 좀 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좀 읽어드리는 시간이 우선일 것 같아서 우선은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 전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이게 반지하 참사 보셨잖아요. 네. 지금 재개발 민기적거리고 제가 맨날 속 터진다. 왜 이게 거지들은 평생 거지들로 살란 얘기냐 하면서 그 주거환경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40-5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지역에 물난리, 물폭탄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인명 피해가 속출을 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게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뭐 소화기 갖다 놓고 CCTV 달아놓는 쇼질 가지고 뭐 벽화 칠해놓고 하는 쇼질 가지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랑 또 원희룡 장관이랑 또 삐걱거리는 모습도 보였었어요. 네, 좀 대립각을 세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이제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혹은 뭐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을 퇴거시킨 다음에 그 집을 갖다가 업무용으로 쓰든가 뭐 창고로 쓴다고 했을 때는 뭐 지원금까지 주겠다 하면서 이 반지하 대책을 서울시에서는 이제 넌지시 내비쳤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바로 반박을 했었죠. 뭐 이러면은 반지하 사는 사람들 지금 당장 어디로 가는 얘기냐 하면서 그래서 지금 아마 두 분이 그렇게 둘 다 무능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티키타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반지하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주 대책과 그분들이 새로 어디 살 수 있는 거주 대책까지 어느 정도 마련한 이후에 이 반지하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허가를 안 낸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좀 기본적인 어떤 그분들에 대한 그 보호 대책까지 강구한 이후에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개발 들어가는 동네 보면은 이게 이주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이주할 때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우리 집 재개발된다 아파트 받는다 해서 실질적인 집주인이 그쪽에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로 동네가 무너질 정도로 엉망인 동네다라고 하면 그 집주인 같은 입장에서는 딴 데 가서 살고 싶잖아요. 이거는 보유를 하고 그럼 그 집에 들어와 있는 거의 70-80%의 그 서민들은 이제 다 세입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당장 나가라 이주기 좀 몇 푼 쥐어주고 나가라 하면 그 동네에 다시는 못 들어온단 말이죠. 아파트로 바뀌면은 당연히 집에 그냥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다시 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돈이 진짜.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어디로 이주를 해서 어디에 거주를 할지에 대한 사회 그 보호 계층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대책까지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맞춤형 대책이라는 게 이제 전무했기 때문에 설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봐야 되나?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네. 뭐야 이거 갑자기 다시 풀게요. 제가 거다가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이주 대책이라는 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마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주 대책이라는 게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우선은 도심 쪽에 공급 확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5년 동안 신규 정비구역을 확대 지정을 하겠다. 전국에 22만 채, 서울에 지금 5년 동안 25만 채 예고돼 있었거든요. 10만 채를 더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재개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10만 채를 더 짓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계획에 없었던 그 지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으로 신규로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뉴타운 사업을 실제로 진두지했던 적도 있고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다 여러 번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될까 말까에 대한 의심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서울에 10만 호를 더 지정을 하려면 지금 무리수를 좀 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멈춰 있는 게 거의 한 10만 채 정도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임기 이제 4년 임기인데 4년 임기 동안에 추가로 20만 채를 더 지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또 추가로 10만 채를 또 지정하겠다는 얘기야. 과연 어디에 우리 다시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더 이상?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뭐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제가 가늠이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PPT로 따로 떠가지고 보여드릴게요. SBS에서 지금 원희룡 장관 발표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그거 보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 내용 우리가 더 똑똑해. 지금은 정책 여기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원희룡 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뭐 국토부 장관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저희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짜놓은 정책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10만 호 서울 10만 호 공급 전국 22만 호 공급에 재개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재건축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재건축 부담금,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죠.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이거 임대주택 많이 놓는 사업장에는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더 이렇게 부여한다라는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잠잠해지려고 하면 이게 인센티브를 탁탁 던지면서 네. 꼬시는 거지. 꼬시는 거야. 약치는 거지 이렇게. 약을 양념을 막 치면서 야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하고. 지금 팔면 너 이제 난리 나는 거야 멍청한 놈아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재건축에 관련된 아마 이게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재건축이 더딥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게 아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들이 돈 더 내야 될 것 같고 돈 더 내는 것도 억울한데 다 짓고 나서 이익 봤다고 내가 이득 본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닌데 환수를 해가니. 아니 그냥 세금을 막 뜯어가니까 막 3, 4억씩 막 뜯어가니까 이걸 누가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안 했었는데 우선은 재건축 부담금 그러니까 면제 금액 초과이익 환수의 면제 금액 상향과 임대주택 많이 났을 때는 아예 감면해주는 제도를 이제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게 재건축 시장이 또 한 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구조 안정성이라는 게 이 원래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이게 전체 안전진단 점수에 반영되는 거. 그러니까 구조 안정성이라는 게 이제 골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뭐 시멘트 이렇게 파가지고 밀도 막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강도 조사하고 막 이런 게 구조 안정성이었는데 이거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닌지는 전체 안전진단 그 비중에서 20%밖에 차지 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차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뭐 농물이 나온다, 뭐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뭐 이런 게 거의 80%고 건물의 직접적인 강도, 이 강한 내구성이라는 건 20%만 반영을 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50%까지 올렸었거든요. 네. 이걸 다시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하기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안정 네. 점수를 50, 점수를 50에서 다시 이제 다운시키겠다는 하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까지 떨어뜨릴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네. 웬만한 단지에서는 30년 지나면은 안전 진단으로 발목을 잡아서 그렇죠. 재건축이 진행이 더디게 하진 않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가 나와요. 안전진단의 기준도 누가 세우냐면 공공기관이 이때까지는 했었군요. LH라든가 무슨 나라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는 공공기관이 가가지고 안전진단을 따져보고 예비 통과를 하고 1차 통과하고 2차 안전진단 정밀로 들어가면은 막 못하게 하려고 막 별 지랄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발목을 세게 잡았죠. 여기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앞으로는 구조 안정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3,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20% 수준까지라고는 아직 명시하지 명시는 안 않았는데 했어요. 네. 최소한 그래도 지금 현행 50%에서 다운된 30-40% 많이 다운시킬 것 같아요. 네. 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네요. 그 정도로 이제 공급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가 지난 보도자료도 쭉 읽어봤는데 서울시 이제 보도자료에 보면은 신양빌라라고 아시잖아요. 네. 신양빌라 그거 지금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들어가는 빌라인데 지난번에 제가 돈워리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 설립을 뛰어넘고 그냥 건너뛰고 3년 6개월 걸리던 조합 설립 타당성 어떤 그런 논의 관계를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1년으로 단축시켜가지고 네. 당장 내년부터 그냥 시행사 선정하고 착공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모든 신속통합기획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 단계를 뛰어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네. 추진위원회 설립과 승인과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그러니까, 진행을 그러니까 하는데 질척거리는 절차가 이제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네네. 뭐 주민들 간에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네. 뭐 나는 아파트 필요 없으니까 뭘 어떻게 나는 반대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서울시에서 거의 뭐 그냥 쥐잡듯이 그냥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게끔 중재를 내가 하겠다. 음. 내가 너 아쉬울 거 없이 해줄게 세금 써서라도 해줄게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충격으로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간에 재건축 재개발을 확대 적용을 해서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강력하게 진행 중인 신속통합계획이나 이제 모아타운 사업이 굉장히 그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스피디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서울 10만 호 더 확대한다는 부분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도심 공급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 도심 안에다가 이 서울이라는 도심 이 안쪽에다가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한 대책인데 하여간에 재건축 빨라질 것 같고요. 안전진단 쉬워질 것 같고 이런 이제 민간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거를 23년 내년 상반기에 또 공모를 해가지고 광풍을 또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신규 택지도 15만 호를 신규 발굴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 남는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밑에 잠잠해질만 하면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GTX 노선. 네. 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저기 과연 될까요? 아니 저기 저 파주에서 네. 삼성역까지는 아니지만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서울역 개통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개통 정도 일부 개통. 한다. 일부 개통은. 이게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15명의 이제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GTX 이제 전문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 구성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냐? 막 말을 갖다가 달리는 말에 궁뎅이 막 때리듯이 빨리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주마가편. 네 했는데 어쨌든 A 노선은 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이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려가지고 따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할 거거든요. B 노선, C 노선도 조기 착공한다 그러는데 C 노선은 작년에 시행사 선정이 끝났습니다. 네. 현대건설로. 그리고 B 노선은 올해 말까지 시행사 선정을 확정을 짓겠다. 그리고 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B 노선, C 노선이 착공이 들어가는 순간에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다시피 이 개발에 따른 금액 상승은 발표, 착공, 발표 착공, 준공, 그 다음에 2년 후. 총 이렇게 4차례. 네 차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시행사 선정돼가지고 또 뭐 노선이 확장이 되느냐. 이 주광덕 또 남양주 지금 시장이시잖아요. 네. 그분은 이 평내, 호평, 마석 두 군데밖에 GTX 노선이 안 들어오는데 무조건 한 군데는 더 유치해가지고 끌어당기겠다 또 이런 얘기하는데 하여간에 집값이 오를 만한 얘기들만 계속 터지는 거야 지금. 그러네요. 예. 진짜 이제 향후 2-3년 동안은 그 서울과 수도권에 광풍이 불 것 같아요.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잠잠해질만 했는데 잠잠한 게 아니라 이 거래가 끊겨버렸으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게 구체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딱 확정을 짓는 순간에는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이 술렁일 것 같다. 근데 이게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뭐 제가 크게 우려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이게 중저가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빌라 같은 지역이 또 이제 10만 호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서 보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주택의 형태도 이 도심에 공급하는 주택의 형태가 이제 비주택으로 오피스텔이나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이제 많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모르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재개발 그 지역 선정이라는 게 네. 이 도정법상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숫자가 전체 해당 구역의 건축물의 숫자의 3분의 2가 넘어야만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아타운의 취지는 뭐냐면 신축 건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재개발이 불가능한 동네에 적용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재개발 지정 가능한 구역은 재개발로 밀어붙이겠다,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고 재개발이 불가능해서 불가능할 정도로 신축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동네는 모아타운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노후 불량 주택의 퍼센테이지를 모아타운이 50%로 하잖아요. 네, 50%를 낮췄어요.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가지고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이제 모아타운을 지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최근에 부분. 이제 지정된 지역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데가 성산동. 성산동 모아타운 2차 이번에 지정된 지역을 봤는데 네네. 실제로 가봤거든요. 네. 여기가 왜 재개발이야? 아니 다 신축이야. 다 신축이야. 다 신축이고. 다 신축이야. 정비기관 시설도 썩 나쁘지는 않죠. 심지어 막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 짓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도 입주권 다 줘요. 아.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았잖아요. 그쵸, 건축허가 그 미리 저기- 받았으니까. 그 전에 권리산정 했으니까. 이전에. 권리산정 이전에 했으니까 착공을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지어주는 거예요. 다 거기 다 주고 음. 지금 짓고 있더라도 이거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등기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거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입주권 다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지금 짓고 있는 그 빌라까지도 그렇죠. 입주권을 짓고 있는 주겠다. 빌라까지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여간에 굉장히 스피디하네요. 예, 이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아요. 지금 아파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뭐 못하겠다 이런 거는 뭐 차치하고 혹시나 뭐 내 집 마련에 지금 좀 꿈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신규 택지 15만 호 말씀드린 대로 저기 신도시죠. 네. 그냥 공공택지 개발 신규 발굴은 10월 달부터 순차 발표할 건데 이거는 뭐 어디에 지정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바가 없으니까 이거 미리 얘기하면 또 그 동네 땅 투기꾼 뭐 국회의원 뭐 누구 다 달려가 또 살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면 이제 심장이 덜컥해요 저는. 마스터 플랜 이게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뭐 산본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일산 이런 지역에 또 어떻게 재배치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얼마만큼 규제를 풀어주는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24년 중에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아직 시간이 걸리나 봐요. 많은 분들이 일기 신도시의 이제 재정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마스터 플랜은 좀 시간이 걸린다. 뭐 네. 그런 얘기네요. 이제부터 수립을 하더라도 이게 보통 도시 심의위원회 도심 그 저기 이게 저 용어를 잘 못 외워가지고 이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언제부터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툭툭 던지냐면 한 1년 전에서 2년 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하나 이거 바꾸는데도 거의 한 1년 동안의 어떤 논의를 거쳐가지고 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 같은 거를 내놓고 하는데 네네.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도시를 통째로 갈아엎을 정도의 어떤 획기적인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해 취약주택의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서 이 수해 입으신 분들 지금 보니까 반지하 집에 물 차가지고 그 사망하시고 이런 집들 보니까 아직도 물 퍼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도 이제 최근에 흑석동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도 좀 그 중앙대학교 병원 쪽이 좀 네. 지대가 낮아요. 네. 그래서 거기 상가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셨고 지금도 그 침수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복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복구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넘었는데 거기에 텐트를 치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네. 떠날 데가 없잖아요. 그쵸. 거기 말고 집이 어디 있어? 내 집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거기서 뭐 어떻게 불편하더라도 그 늪같이 막 물 다 뻘로 돼 있는데 거기 안에서 텐트 치고 위에다가 뭐 침낭 같은 거 깔고 주무시고 이런 그래서 분들도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그 흑석동에 저기 체육문화센터에다가 네. 대피소를 만들었대요. 대표소. 구마다 이제 그런 대피소도 운영하고 있고 이거 아휴. 80년대부터 했던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참 네.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예전에 저도 이제 뉴스를 보여드리고 했었지만 이게 10년 전부터 뭐 5년 동안 뭐 50조 원을 들여가지고 10년 동안 50조 원 들여가지고 5조 원인가 들여가지고 이거 개선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물거품 된 거를 갖다가 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공급 시차 단축도 나오죠. 민간 정비 사업 중에도 통합 심의를 전면 도입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조합 설립 다 건너뛰고 추진위원회 절차도 시에서 혹은 구에서 개입을 해서 빨리 진행을 진행하게 하겠다. 하고. 네. 그리고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통합해가지고 지구 지정함과 동시에 그냥 어디에 몇 호를 짓겠다 이런 거를 바로 그냥 발표해 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이거 요새 청년 주택 많이 짓고 있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0만 채를 추가로 공급하고 연내 3천 채를 사전 청약으로 발표를 하겠다. 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저기 이 익숙한 얼굴이 보이시네요. 저기 들어오시네요. 아니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국토부 발표를 지금 논의를 지금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방금 발표돼서 지금 저기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발표한 막 거. 발표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오늘 상담이 이분도 마스크는 마스크 벗으시고. 네, 이분도 그 생애 최초로 오신 분이라서. 생일 최초. 네, 좀 멀리서 오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쩌서 상담이 좀 길어졌는데 발표를 했네요.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어요. 좀 전에 나왔어요. 진짜 따끈따끈. 와, 12시에 나왔어요. 12시에. 12시. 네. 그 우리 방송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네요. 통신 방송 인터넷은 네. 12시 이후로 12시 이후부터 보도가 보도가는 가는 야, 그렇다면 그 전에 저희가 진짜 보도하게 되면 문제가 세계 생겨요. 최초로 지금 발표하는 이거를 하는 우리한테 거예요.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발표하라고. 그래서 12시라고 딱 정해. 저가 엠바고를 딱 12시 딱 그래요. 터트렸어요. 네. 희롱이 형이 가끔가다 이렇게 좋은 일도 하네요. 희롱. 그래요. 뭐가 이제 내용이 어디까지 하고 계셨다고? 이거 다 보죠. 읽었어요. 아, 이제 그래요. 이거 중요한 걸기는 다 읽었고 주무사들이 보고까지 전국 갔고요. 22만 호, 네. 서울 10만 호를 추가 지정을 한다. 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 신규.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거죠. 네.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부담금,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상향한다. 얼마로 상향한다는 몰라요. 아직 안 읽었구나. 감정제도를 도입하겠다. 음. 이거 임대주택 많이 놓는 사업장은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서 이제 감면을 시켜주겠다. 진짜요? 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정성 건물 이제 후진 거는 내구성 이제 필요 없다. 내구성 필요 네. 없이 이제 하향시켜주겠다. 네.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은 이제 지자체 공모를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 도심 복합 사업 진행이 될까요? 이거 그걸로 한다니까. 도심 복합 사업이 네.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아니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좀 해봐야 돼요. 뭐 한다고 하는데 맨날 그 쥐알탱이만한 것들 그죠? 그렇죠. 근데 건물 하나 올라가는 거지 뭐. 네, 이런 것만 하고 괜히 주변에 땅값이나 올려놓고 이러는 것들 많았는데. 후암동 거기나 좀 하지. 동자동 뭐 그런데 하는 게 도심 복합 사업이죠. 주민들도 싫어하잖아. 주민들이 막 들어 누웠잖아요 그때. 그래, 하여튼 뭐 그래도 이거 다 필요한 거니까. 영등포 역세권 개발도 사실 이런 쪽이 다 포함되는 거고. 네. 역세권, 초역세권 개발은 전부 다 복합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를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 보통 대부분 보면은 땅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 땅이 좀 큰 거 갖고 있는 주인 네. 한 명이 이렇게 해서 우리 거 저렇게 헌 건물 갖고 있으면 요거 좀 비싸게 좀 사주면 안 되냐? 그렇죠. 그럼 정비업체한테 의뢰하게 되면 정비업체가 바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설계 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 결제 서류 이렇게 올리면 결제 이렇게 오세훈 해가지고 그죠. 딱 찍어주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 조그마한 주택, 청년 주택도 한 100호 집어넣고, 그죠? 오피스텔 해가지고 아니면 또 임대도 좀 집어넣고 할 그쵸. 테니까 좀 허가 내주세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이제 도심 복합 사업을 해야만 이 청년 원가 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첫집 이런 게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나 잠깐 내가 눈이 네. 되게 눈뽕 다녀서 그런가 네. 역세권 찻집으로 갔습니다. 찻집 진짜 노고질입니까? 네. 왜냐면 이게 그 지금 현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에 넣었던 거잖아요. 역세권 찻집. 그럼 찻집을 꼭 역세권에다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역세권 첫집을 이 입지 좋은 데다가 왜 원룸을 잔뜩 때려 지어가지고 네. 결혼을 못하게 만드냐고. 비싸서? 아니요. 거기 원룸에서 어떻게 결혼해? 아니 할 수는 있지. 아니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야, 넌 결혼할 때 처음에 시작한 게 원룸이죠. 원룸에서 시작했잖아. 1.5룸이었어요. 1.5룸? 아, 1.5. 그러면 좀 틀리네. 그러니까. 근데 역세권 첫집으로 인해서 네. 2030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 역세권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그 주택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요런 거 비슷한 게 저기 있어 용산에 네. 봤죠? 어디요? 그 우리 삼각 지역 딱 지나보면 있잖아 그거 청년주택이라 저는 베르디움? 거 호반 그치 호반, 베르디움. 그거 가서 보면은 끝내주죠 껍데기 봐서는. 난 되게 어접하던데. 아니 나는 멋있던데 그래도 저 호반 딱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무슨- 딱 브랜드 딱 써 있고. 아 호반 건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저번 주 방송할 때 여쭤봤던 거 있잖아요. 검단. 네네. 그거 왜 안 되냐고? 통화했습니다. 분양 왜 안 하냐고? 근데 그분이 지금 오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분 질문이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네. 있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호반건설에 전화를 좀 부탁을 드린다고 네.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게 올해 초에 분양한 게 하나 있대요. 네. 사전 청약으로. 근데 본 청약이 2025년이랍니다. 근데 근데 본청이 2025년을 지금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 결정을 보니까 하시면 안 되지. 뭘 연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담당자는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물어봐 줄까라고 하길래 내가 물어봐 줄까? 아닙니다. 이거 굳이 그것 때문에 또 전화해서도 물어보긴 좀 그렇고. 그랬더니 야 나도 그거 왜 하는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그 땅 매입을 아직 안 했대요. 매입도 안 했는데. 왜냐면 그거는 이제 LH에서 공급을 해주겠다고 한 그러니까 거니까. 사전 청약 받은 거니까. 사전 청약 받은 네. 거니까. 근데 그게 조금 일정이 늦어지는 거는 내가 얘기 들은 건 있는데 본 청약 2025년에 하는 걸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으면은 네, 어. 사무실로 전화를 뭐래요? 호반관들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푸항님이 이 네. 자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하는데 국토교통부 여기 홈페이지고요. 뉴스 소식 누르시면은 첫 번째 나옵니다. 1번. 네. 여기서 보시면 되고 파일은 뭐 HWP랑 이제 PDF PDF랑, 파일인데 네, 그거 아무거나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게 또 복잡한 내용 써놨어요. 탑다운? 탑다운 방식으로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네. 창의적인 신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바텀업 방식 야, 바텀업은 공급을 뭡니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아니 저기 가방끈 좀 기신 우리 네. 미니언님.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예. 탑다운 방식과 버튼업 방식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바텀업 영어 서점 보니까 세부적인 데서 출발하는이라고 나와니까 그 최저가 기준을 좀 올려서부터 시작한다 진짜 그런 청문회 느낌인데요. 오늘 보니까 저거 보니까 진짜 청문회 같아. 진짜. 이거 아니. 양복도 되게 이쁘게 빼입으셔가지고 진짜 청문회 같아. 그게 탑다운 방식이 그거라는 겁니까? 아니지. 바텀업이 버튼업이? 바텀. 바텀업이 이거 뭔 뜻이에요? 내가 봐서 몰라. 바텀업. 아마 최저가 수준을 좀 높여서부터 그러니까 스타트하지 요거는 않느냐 이제 그런 이거 느낌 같은데요. 저기 조그만 데서 올라가는 방식이고 탑다운은 맨 위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뉴타운이 탑다운이에요. 그러면- 뉴타운이 먼저 지정해놓고 밑에 애들이 지랄하면 막 찍어 눌러. 이게 뉴타운이고 지금 신속통합계획 뭡니까? 공모하면은 동의서부터 걷잖아. 그게 바텀업이야. 아니, 정확히 맞네요. 탑다운 하향식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네. 내려오는. 그러니까 뉴타운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네. 그 공공택지 지정이랑 이사대책이 쓰레기 같은 그게 그게 탑다운이고. 탑다운이고. 니네가 원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냥 어. 지정해. 이게 탑다운이고 밑에서부터 내가 공모할 테니까 걷어오세요. 이게 바텀업. 그걸 되게 그 함축적인 단어였네요.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좀 이거 단어 선택에 신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공고문을요 네. 한 10여 년째 보고 있는데 또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40 기본계획에도 좀 영어를 많이 영어 많이 바꿨거든요. 썼어요. 너무 어려워. 아무래도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네. 어려워.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 많이 네. 쓰기 하는데 국제화 시대. 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다 이거. 그렇죠. 한국 사람만 보는. 전 게 세계 아니다. 최초 방송입니다. 섭섭님이 또 이게 써주셨어요. 바텀업 그래요? 아래에서 신청하고 올라가서 위에서 지정해 좀.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요. 섭섭님. 네. 세부적인 데서 출발해서 그 아래에서. 국민들의 어떤 네.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해서 올려 신청한 놈들한테 지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아타운도 마찬가지, 신속통합계획도 마찬가지, 네. 재건축도 안전진단 신청해야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텀업인 것 같아요. 기존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뉴타운 사업 때는 그게 안 됐으니까 찍어 누르고 나서 밑에서 반대표가 얻어오면 그때 가서 해제시켜주고 막 그죠. 이랬지. 뭐 뉴타운도 그럴 수 있지만 공공주도 뭐 이런 공공주도는 것들은 진짜 개쓰레기 같은 거고 진짜로 그거. 그야말로 탑다운이죠. 그게. 그거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 공산주의 네, 느낌. 공산주의죠. 나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그 변창흠 씨는 뭐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지? 갑자기 궁금하네. 중국 가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저 새끼 PD님 변창흠 요즘 뭐 하나 좀 알아봐줘. 변창흠. 그거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알려줘요. 네, 나는 역시 개인적으로 그래요. 도심에서 신축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비정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해서 활성해 네. 나간다.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유창수 씨라고 아십니까? 유창수. 유창수?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근데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유창수가 뭐 기업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서울시에 이번에 이제 19일 날 아마 선정이 그분이 이제 위임이 되실 거거든요. 네. 그 도시개발계획 그 실장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하셨던 분이냐면 이명박 옛날에 서울시장 때 네.
청계천 네. 복개 사업 네. 그거 그다음에 버스 전용 차로 네. 이거 천재죠. 그러니까 설계하신 분. 설계하신 분이야.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광화문 광장 개방, 그다음에 세운상가 재건축 이런 거 다 설계했던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도시정책실장으로. 도시정책실장. 그래요? 그분은 그동안 뭐 하셨던 거야? 잘려 있었죠. 짜져 있었던 거지. 어디 뭐 이 학교에 슈퍼 뭐- 문재양 형님하고 박원 원숭이 형님 밑에서는 그런 인간들은 다 척결이야. 척결. 그러니까 저만큼 저기 안 보이는 섬에 유배돼 있다가 오세훈 시장이 들어왔고 이거를 갖다가 먼저 선임을 해버리면 시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할 거니까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 이번에 딱 건져 올린 거야 다시. 예전 같았었으면은 미국으로 보냈었을 텐데. 그렇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때 저는 막 보내버리는 거지. 그냥 유배를 보내는 거지. 더 이상 망명을 시킨 거지. 더 이상 한국 땅을 밟지 말아라. 망명시켜버리는 거지. 그냥. 스티브 유처럼 말이야. 스티브 유처럼 아예. 그렇게 됐는데 범법자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서 기어들어 다시 돌아온 거 기어가지고 다시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막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뭐 사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이제 그분이 이제 주도하는 게 민간 정비 사업 정상화에 따라서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그 사람이 만들 겁니다. 서울시에만 서울시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그러는지. 근데 이건 분명히 이런 문구를 썼을 거는 벌써 초안이 있다는 있어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시가 오세훈이가 다 해놨다니까. 초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밑바탕 깔아놓는 건데. 밑밥 깔아놓은 거예요. 도심 신축주택 공급을 그래요.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서 신규 도입하겠다. 도심 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건 도심 개발은 결국은 뭐냐면 3도심 우리가 그 그렇죠. 구도심권에 구도심권. 상업시설로 쓰고 있는 친구들을 주거 용도로 바꿀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도심 개발 모델이라는 게 뭔지 네.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처음에 맨날 말씀드린 거지만 그 버스 전용차로 만든다고 뭐 광역버스 뭐 저기 버스 이렇게 빨간색 아니 파란색 뭐 초록색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을 때 교통카드 찍는 거 뭐 아무것도 사람들이 모를 때잖아요. 그쵸, 광역이니 지선이니 그쵸 녹색 파란색. 네, 그래서 욕 엄청 했잖아요. 왜 불편하게 가운데 파란 선 그어놓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전용차도 생겼을 때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경우냐 막 이랬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획기적인 이게 그것 교통수단. 때문에 대중교통 시간대가 엄청 엄청 짧아졌고 그리고 지금 다 정해진 시간대 시간대 딱 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버스가. 옛날에는 진짜 뭐 버스 하나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기다렸다가 그렇죠. 50분 기다리고 막.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버스 한 대 오면은 사람 우르르 가서 그렇죠. 탔거든요. 거기 써 있어 버스 정류장에 공용 이렇게. 어. 나 그래서 옛날에 공용이야 저게 공용이야 어렸을 때. 근데 나 진짜 어렸을 때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인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하여튼 버스만 오면은 우르르 가서 막 타는 게 뛰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일상생활이었잖아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캐나다에서 이제 버스 번호 한번 본 거야. 근데 버스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탔어요. 네. 그랬더니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줄 서서 안 탔다고. 어렸을 때. 아 캐나다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딱 생각해냈지. 여기서 내가 스미마생 이러면 일본 사람이지 그 생각했다. 야, 그 어릴 때 네. 생각을 하셨구나. 이제 살마세. 그래서 스미마생 이러면서 내가 버스를 탔던 그런 기억이 있죠. 애국자시네요, 진짜. 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예요. 어제 광복절이었어. 짜보네. 바땅. 자, 하여튼 바땅은 저기 프랑스어로 꺼지란 얘기입니다. 그래. 진짜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네요. 네. 바땅. 네. 자,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을 지정을 촉진하겠다. 촉진하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했고 여기 딱 명시해놓죠. 이거 씹으려고 한 거예요. 네. 12년에서 16년, 17년에서 21년까지 서울시장이 누구야? 이걸 이제 씹는 거죠. 이제. 그리고 기존 구역 해제도 가속화돼서 서울 도심 핵심지의 양질의 공급이 어려우니까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부활. 이게 전국에가 34곳, 34.6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빵개입니다. 서울 빵이에요. 네, 서울은 빵개 서울 지은 빵.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심지어 기존 구역을 해제했으니까 네. 어렵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22만 채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 네. 그리고 서울은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거 10만 조합 원. 다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이거 다 저기 절차 생략하고 간다 그랬어요. 10만 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볼 때는. 10만 호로. 경기 인천에는 역세권 노후 노후주거지 지역에 4만 4만, 채. 호로. 결국 10만 호 모두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지금 공급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간다는 방식으로. 건데. 방식을 한다는 거니까 네, 이거 그 굳이 모아타운도 신속 통합 계획 방식이에요. 일단은 그거 적용이 굳이 되겠네. 작년서부터 진행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있잖아요. 쭉 그 기획이 가겠다?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없어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해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모든 지구 이제 재개발 지구 지구 지정하는 지정을 곳들은 전부 다 신속 통합 통합으로. 기획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거니까. 네, 서울시장이 하는 거니까. 다른 데는 없어 이거. 그 다른 지자체도 좀 이 모델을 네. 같이 그 공유하지 아니 않을까요? 그렇게 할 만큼 다른 그러니까 서울 급한데 이외의 급하지가 기타 지역은 않아요. 급하지가 않아요. 네, 급하지가 않아요. 안 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지도 않아. 안 늦어져. 서울만 유독 그러는 거야. 네. 서울만. 서울만. 서울만 그랬던 서울이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서울만 지금 급하니까 서울은 네. 신속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이게 구역 지정까지 이 법이 얼마나 개떡같이 만들어졌었냐면 구역 지정 본 지구 지정될 때까지가 5년이 걸렸던 네.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그거를 2년으로 단축을 시키고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 왜냐면 이거를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더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렇죠. 네. 이 자료를 그 개발 네. 만약 개발을 갖고 오는 자료가 이만큼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를 갖고 자기가 그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장받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인원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 공무원 숫자는 엄청 많은데 전문성을 전문성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 없는 이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 이런 재개발 도시계획 이런 거에 대한 인원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일 시켰지. 다른 일 시켰지. 막 커피 타와 이런 거 시키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참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민간 정비 사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겨가지고 네. 좀 이런 아니에요. 걸 이거- 아웃소싱을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아웃소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자체 도장이 안 들어가면 안 아니 되니까. 이거 TF를 또 만들 거예요. TF 또 만들 거고 예전에 그 찌그러져 있었던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유창수 같은 시청처럼 다시 지옥에서 복귀시키는 거야. 이렇게 막 고문받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복귀. 지옥에서 다 끌어오는 거야 다시. 그래서 외인구단처럼 만들어가지고 야 어디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지 빨리 알아와 이러면 막 채찍질 막 하면 막 뛰어가가지고 그럼 뭐 도장받고. 경찰로 말하면 광역수사대 같은. 그렇죠 광역수사대 같은 거 막. 과수대 만드는 거지. TF 그런 거 만들어 있잖아요. 빨리 해야 TF 돼. 응. 빨리 해야 돼. 서울시에서 좀 하나를 일괄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다 그럼요. 통보를 그거 해주고.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시간 걸릴 것 같아.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빨리 만들어주겠다. 우선은 그 재개발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모든 10만 채를 더 추가 지정을 할 건데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5만 채 정도가 지정이 됐거든요 이미 작년에. 자, 그럼 봐봐요. 보통 우리가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세대수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개에서 1,700개 그 사이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 1,500 정도, 1,500세대 정도가 재개발의 평균이라고 봅시다. 어떤 데는 700세대, 네. 800세대짜리도 있지만 어떤 데는 3,000세대짜리만 있으니까. 그러면은 구역 지정에 1,500세대짜리가 10개 하기엔 15,000개. 15,000 거의 100개를 해야지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100군데를 서울에서 100군데를 지정을 해야지 해야지만 10만 호가 되네. 그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다니까요. 서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역만 해도 엄청나요. 한 10만 채 정도 된다니까. 현재 진행 중인데.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10만을 신규로 35만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35만을. 25만은 원래 오세훈 시장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고. 네. 신규로 10만 플러스. 국토부랑 협의해가지고 10만 채를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이 불바다가 된다고. 이게 북한에서 핵 쏘는 게 뭐 저기 대공 미사일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를 다 휘발유 뿌리겠다는 얘기야 서울에다가 집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냥. 다시 짓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서울에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냥. 다 그러니까 100년 부질러가지고. 전에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그렇게 북적북적 난리가 나겠네. 그렇죠 나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결국은 10만 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네. 최소한 못해도요. 네. 5만 채 정도, 3만 채에서 5만 채 정도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재개발 5만, 재건축 5만으로 잡더라도. 근데 재건축 5만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재건축 5만이 되겠죠, 되겠지. 아니 재건축은 보통 2배까지는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두개못 못 나와, 못 나오죠. 나와.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빨이 나와봐야 한 2배 정도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2배 네, 조금 두 넘게 배 나왔어요. 세대수가. 최대한 나왔을 때가. 그런다고 하면 5만 채 이상이 지금 멸시를 해야 된다는 이유냐? 그렇죠. 그죠? 5만이 멸시라는 거. 그러니까 35만이다, 30만이다 그러면 15만이 멸시인 거죠. 15만 세대가 멸시를 해야 멸시죠. 되는 거 어떻게든 간에. 네. 그 중에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실거주자도. 원주민들도 네.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원주민들의 대책 방안은 안 나왔습니까 이번에? 이제 마련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마련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요. 아 제가 못 봐가지고. 이거 재대응 그다음에 여기 뭐야 어디 있어? 뭐 저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이주가 제일 문제라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이거 그게- 주거지원 재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거는 뭐 얼마 전에 비와도 갑자기 집어넣은 거네요. 이게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다 재취약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은 이제 뭐 마련하겠다 이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주자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조금 좀 재건축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이요. 재건축은 보면서도 나올 수 있는데 보죠. 그렇죠. 왜냐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면서 원래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서는 개발을 어디다 진행해- 마련을 그러니까 하냐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거든. 분당 가서 얘기한 거야 그거. 네, 일기 분당 신도시 가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에 있는 멸실 때문에 이주할 수밖에 없는 수요자들을 이동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근데 통합 그게 개발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신규 공공택지를 먼저 조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임시로 갖다가 앉혀놓은 다음에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또 빼고 오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돈을 돌리는 거지. 그렇지. 계속 뺑뺑뺑 만약 돌리는 분당에서 한 파스 끝났으면은 말해서 어디 또 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또 옮기고 그 이렇게 지역 되는 이동이라는 건데. 게 과연 쉽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신도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24년에 발표를 아, 해요. 그래요. 그 아직 멀었네.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24년 중에 수립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일기 신도시 지금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일기 신도시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급한 건 아니. 똥줄 탈 만큼 막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집좀 트네. 왜냐하면 음마 아파트 지금 주거 5단지 이런 데가 중산 시범 이런 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빨리 이거 정상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못했냐 분양가 상한제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초과이익 환수랑 그다음에 그거 뭐야 안전진단 안전진단, 관련된 안전진단. 얘기만 우선은 임시로 좀 고쳐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 읽었던 거 네, 아닙니까? 요거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이 이게 초과이익 환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56년 아직 도입 이후 그렇죠. 금액이 현재 이제 3천만 원 초과되면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차증부가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도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 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를 곧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법률안 개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정확한 금액이나 그 누진 세율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예, 예, 예. 아직 아직 안 정해진 건 정해졌어요. 아니고 이것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뭐 1억 이상이다. 최근 언론에 보면은 1억 이상으로 뭐 상향시키겠다. 네. 어? 70명도 네. 깜짝 감사합니다.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요. 진짜. 나 내가 뭐 말실수. 아니 우주 최초니까 70명 보시는 거 700명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아 그때가 좋았지. 아 그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최초니까 저희가. 네. 그러면은 금액을 알려줘야지 그냥. 아니 금액을 아직 알려줄 만큼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재건축에 대한 이제 시그널만 보낸 것 같아요. 시그널. 그러니까 시그널만. 왜냐하면 이게 단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계주공이 다를 거고, 그다음에 성산시형이 다를 거고, 뭐 음마가 다를 거고.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어떤 적용되는 그 단지 개별 단지마다의 어떤 그 형평성도 아마 분명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안 시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일괄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것 자체는 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하기 거지.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그 뉘앙스를 우선 아니 이게 왜 내주시긴 했어요. 그러냐면 보통 이게 우리가 추진위원회 형성되는 날서부터 입주하는 날까지 해가지고 기준을 잡잖아요, 그죠? 네. 그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지. 10년 이게. 걸리는 데도 있어. 그 아니, 기간 10년 동안에 넘었어. 오르는 집값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지난 데도 있어요. 3천만 원. 그러니까 난 1억도 나는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말도 안 가거든요. 되는 거죠. 아니 보통 기본적으로 오르면은 추진위원회 그 설립되고 나서 이제 입주할 때까지 그냥 10년 보자고요. 네. 아 10년 동안 3천만 원 안 오른 데가 어딨어? 말이 안 되는 빌라도 거죠. 오른다. 진짜 빌라도 10년. 아니 나는 그것도 최소한 못해도 한 5억 정도는 잡아줘야. 아니 나는 초과 이익을 왜 떼가는지 그래, 나는 원래는 이해가 안 내야 가. 되는 거지. 아니 내 집을 내가 재건축해서 세웠는데 왜 낼 돈 다 내가지고 재건축했는데 왜 내가 돈을 아니 왜냐면 내냐고. 나중에 이익을 팔 때 갖다고. 양도세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왜 내냐고. 이것도 사실 이중과세야. 이중과세죠. 왜 내? 아예 그 2013년부터 17년까지 유예를 하다가 18년부터 다시 또 생겼죠.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 유예나 폐지가 아니라 이제 1인당 그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봤을 때 이제 환수한다. 그 금액을 좀 상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한대요. 네, 현실화한다라는 거죠. 1주택 보유자나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이제 뭐 면제를 뭐 면제. 고려를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제 검토를 할 거고. 지나친 이익은 환수한데 근데 지나친 이익이 어딨냐고. 지나치게 뭘 지나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이 기준을 지나친 거야?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합들이 있을 거고 네. 인정을 못하는 조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요. 응?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애들이 지지부진 애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현재도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려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이 재건축 초과 이관수 때문에 계속 늦춰진 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네. 정부 발표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네. 이렇게 되면 또 재건축도 늦어진다는 얘기지. 늦어지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오늘 딱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연내 발표하겠다. 연내 발표한다고. 그러면 또 늦어지는 그러니까 거야. 발표 사실은. 직후 재건축 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 수준으로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억 합시다 5억. 아니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게 공산주의지 무슨 뭐. 아니 그래야 사실 돈 많은 사람만 내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초가집 짓고 있었다가 초가집 갖고 있다가 그 집 내가 저기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때려 부순 다음에 거기다 4층짜리 빌라 짓건 아니면 다 가구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 사는데 갑자기 나한테 10억을 내놓으래. 그러니까 그건 재건축이 아니니까.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 그거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딨어. 거기다가 그럼- 지역별로 집값의 상승률이 상승세가 다르잖아요. 틀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어떤 그 초과되는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 금액 이상의 이익을 보면은 내라 네. 할수해라. 그것도 좀 그런 굉장히 얘기지. 불합리한 그러니까. 제도가 아닌가 불합리한 싶어요. 거지 진짜로.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 없어지는 거죠. 거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뭘 이거는. 이거를 뭘 재건 개정안 뭘 개정을 해 없애버려야지. 폐지가 그냥. 답이죠. 폐지가 네, 답이지. 폐지가 난 답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말한 대로 한 5억은 5억 하자는 정도, 얘기야. 그래야지만 돈 많은 사람들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들 하는 것들은 5억 이상 올라가는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용산 이런 애들. 네. 아 그런 사람들은 그래 네, 돈 꼭.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 그래서 하지만 아니 번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뭘 벌어가지고. 있겠지. 내거다 내고. 야 용산 7억씩 내려잖아. 팔아야 남는 거지. 그래 사실은 물론 내 주머니에 통장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오늘 현금으로 안 갖고서 세금 못 내겠지. 그렇죠. 어음을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사실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뭐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도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게 5억 넘어간 데 없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없죠.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어. 그럼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 그냥 5억까지는 그래 그냥 해 너네 다 써 그냥 이렇게 해주고 빨리빨리 진행해주는 게 낫지. 아니 왜 이런 개떡 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1억 안 오르는 데가 어딨어.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응? 아니간에 뭐 그건 됐고, 아니간에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하고. 그래요. 안전진단 제도 개선 때문에 이제 재건축 사업지에 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의 평균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특히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 거의 뭐 지금 웬만한 데는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좋은 데들은 그렇죠. 좋은 데들은 이제는 그 외곽지에 좀 이제 중저가 아파트의 재건축을 바라는 그런 자본들이 또 몰리지 않을까. 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데들이 노원구 일단 우리 네, 상계동 상계동. 상계 네. 주공 같은 경우가 사실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3억짜리가 거기. 8억, 10억까지 그럼. 있으니까 물론 거기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들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은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저는 이제 막타 탄 사람들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뭐 영끌해가지고 들어가서 샀는데 그 대부분들이 금액대가 얼마냐면 한 6억, 7억대 사신 맞아요. 분들이 많거든요. 네. 10평, 20평 언더에 있는 네. 친구들 것들을.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고 다 대부분 통과했어요. 또 통과했어요. 이거하고 또 상관이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다른 데가 또 갑자기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보다 입지가 더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중계동. 네, 이런 애들 또 갑자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계동이 확 올라 이제. 그러니까 중계주공 뭐 이런데. 이게 상계, 중계, 그다음에 하계, 그다음에 어디예요? 월계. 그다음에 장이 막 이렇게 몇먹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점점 입지 좋아지는 쪽으로 도심 쪽으로 점점 네. 이제 몰리는 거지.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또 그런 쪽으로 또 사람들 몰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번동 막 이런데 또 이제 동북선 뚫린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 저기 탄력적으로 지자체가 평가 항목 네.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뭐 무조건 통과시켜주겠지 뭘. 근데 나는 이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뭐 지자체가 왜 검토를 해 그걸. 아니 30년 이상 돼가지고 딱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40% 수준, 그러니까 50%잖아요 지금 구조 안정성 네. 비중이. 이 비중을 이제 박근혜 때는 20%였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50%인데 이걸 낮춘다. 30-40%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거 딴지 나- 거는 거는 예, 공공기관이 딴지 거는 거는 이제 안 하겠다. 공공기관이 딴지 거는 건 안 하겠다. 아니 그러면은 봐봐요. 아까 말한 대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30-40%를 다운을 시켰어. 네. 그럼 나머지가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 점수가 가점이 올라가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게 올라가? 주차 시설
주거환경 주거환경이 다 주거환경 주거환경이죠. 점수를 더 그렇죠. 높이겠다. 네. 그러니까 살기 힘들고. 그렇죠. 나머지 인프라가 있잖아요. 이제 어. 녹지 부족, 그다음에 애들 뭐 보행로, 뭐 그런 것들. 뭐 주차 시설. 그 주차, 그렇죠. 그다음에 상하수 시설 상하수, 이런 거고. 네. 그 배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외벽에 있는 구조 안전성은 약간 좀 줄이겠다. 그렇죠. 아니 외벽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녹물 나오고 맨날 썩어도. 아니 얼마 전에 그 아십니까? 비 많이 왔잖아요. 네. 목동의 아파트 외벽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구조 안정성도 안 좋잖아 그럼. 그런데 언론에 안 나와. 아 진짜요? 응. 아 맞다. 안 나왔을 때 본 적 없는데 진짜? 왜냐면 그 목동 주민들이 내지 말래. 집 떨어진다고? 내지 말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예, 예. 아 집값이 뭘 떨어져 재건축을 빨리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우리 집 후졌으니까 경축이라고 현수막 거는 나라가 몇 개 그 없잖아요. 아크로비스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크로비스타도 물 샜다고. 물 샜다고 하니까 거기 주민들이 허위사실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네. 거기 자기네 아파트 집값 아니라고. 떨어지니까. 아니 근데 다시 한번 거기 진짜 물 찼습니까? 안 찬 거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겁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안 찬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니 대통령이 찼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 사람 거짓말했네. 어. 자 그러면 청문회 다시 네, 모십시다. 1층에 뭐 엘리베이터였는데 물이 샌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아 근데 자 저기 보네요. 부자대원님이 네. 자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노인들 알바 노인들 때문에. 알바 뛴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1인 그 1주택 장기 보유자랑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배려 방안이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 면제하고 배려하고는 너무 배려. 하늘과 땅 차이다. 배려. 배려는 받긴 받되 좀 덜 받겠다. 뭐 그런 그런 내용 거지. 아닙니까? 면제는 배려가 아니지. 없애라고 좀. 뭐 없애라. 없애면 되는데. 없어요. 시행령으로 없앨 수 있어요. 네. 안 하면 돼. 근데 서울에는 아마 이거 구조 안전성 때문에 안전지능 떨어진 친구들 있단 말이죠. 뭐 미미삼이라든지 이들은 아주 그냥 지금 또 가서 현수막 바로 걸겠네요. 바로 걸지 진짜. 광원대 이거. 앞에. 그럼 바로 걸어야지. 그리고 거기 안 할 수가 없는 동네라니까. 그 땅 파면은 GTX 착공 들어가면 무너진다니까 거기. 그냥 봐도 후져 보이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거기 색칠을 해놨어요. 그래도 이쁘게. 뭐 아, 진짜? 비둘기색으로 색칠해놓고 막 초록색으로 색칠해놓고 아 나 해놨어요. 최근에 안 가봐서 그러는데. 네, 색칠해놨어 다시. 근데 보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그 2006년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부유세 개념으로 부자 증세 개념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이 제도가 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세나 제초안 같은 경우는 폐지가 답이 아니까 네, 맞아요. 듭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폐지가 답이에요. 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까지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래요? 금방 그다음에 갑니까? 안전진단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 이제 일부 그 몰지각한 조합장이라든가 네.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사기꾼한테 조합이 좌지우지되는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네. 신탁사를 끼는 사업 시행을 촉진을 하겠다. 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합장을 재투표를 해가지고 막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이런 걸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아마 방송하면서 누누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신탁으로 변경을 하는 게 네. 사업이 좀 투명하고 빨리 맞아요. 갈 수 있는 빨리 방법 중에 갑니다. 하나다. 단 수익은 줄어든다. 왜 신탁사도 걔네들 돈 돈 벌어야 받아야 되니까 되니까. 공짜로 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 친구들도. 진짜 막말로 그 조합 그 운영하시는 분들 돈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받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자, 전문 개발견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 이 신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임대 아파트 그래 내놔 좀. 어. 대신 내가 이거 신탁 비용 내가 좀 대줄게. 그래 임대료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말 그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같고 지원 및 제도 개선은 추진하겠다. 그냥 해주겠다. 해주면 딱 맞는 건데.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또 그게 나중에 아니, 가가지고 못 해주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지금 신탁사 인원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네. 왜냐면 신탁 사업 게 많이 줄어들었어. 없으니까 아예 없어요 신탁 사업 할 때. 그래가지고 신탁사에 있는 직원들이 어디로 많이 빠졌냐면 증권사, 보험사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조사만 하는 거야 부동산 조사만. 그러니까 신탁 직원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진급이 엄청 빨라졌어. 얼마 전에 봤는데 대리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팀장이 예를 들면 있더라고. 저기 상병하고 일병이 없지. 이거 이병 다음에 이제 투거가 된 거지. 내가 이등병인데 그러니까 투거된 거야. 예전에는 그 신탁사 팀장 하려면요 나이가 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막 30대에 있는 친구들 팀장한 친구 꽤 좋겠다. 있어요. 부럽습니다. 우리 여기 동료애들가 많잖아. 맞죠. 왜냐면 직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신탁사한테 맡기면은 조합 네. 설립 절차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조합이라는 거를 못 믿겠다 이거야. 하도 중간에 장난질 치고 얘네 길이가 때문에 많고 하니까.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진작이 늦어지고 되고. 반대파 생겨가지고 데모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늦어지니까 신속통합 기획이고 그다음에 재건축이고 뭐 다 조합 절차 없애버려 그냥.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회피입니다, 회피. 회피. 왜냐면 이 신탁으로 맡기면요, 이 조합이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명의를 신탁으로 맡긴 건데 그럼. 신탁사 알아서 하는 주인이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이제. 신탁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관리해주는 분명히 건데. 신탁을 했으면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쵸. 한 거구나. 어. 근데 분명히 동의를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죠? 뭐 이제 거기에 대한 동의 이걸 또 제도화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도화해야죠. 신탁으로 맡긴다고 했었을 때 원래 100%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가 되기가 안 돼. 힘들지. 불가능하지. 그러면 또 불가능하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똥줄이 탈 만큼 지금 급한지를 이 정책 발표에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역세권 개발 관련해 가지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해서 네. 내년 상반기에 역세권 개발 공모 착수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307개인가 305개인가 지금 현재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역세권 주변에 있는 역세권 네. 등 주거 산업이 가능한 지역이나 복합이니까 역 주변엔 대부분들이 주거지보다는 사실 상가들이 상업지가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동의를 잘 안 해주잖아. 아니죠. 네. 사실 나 같아도 안 해줄 것 같거든. 그렇죠. 안 해주죠. 봐, 내가 월세가 지금 얼만데? 내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거는 그냥 조그맣게 그냥 김밥 천국 이렇게 얘기 되나요? 입밥 지옥. 그래 김밥 지옥을 하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상가 그냥 내가 하나 갖고 있어 조그맣게 한 3억 정도 돼. 네. 대지집은 한 2평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내 주변에 아까 말한 대로 그래 5만 세대가 있어. 5만 세대에 있는 거 김밥 지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개발을 한다고 개발했더니 뒤에 10만 가구가 생겼어. 똑같은 김밥 지옥이 아니라 걔는 진짜 천국이 되는 거겠지. 진짜. 아니 진짜 지옥 김밥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당연히 인구가 2배로 뿌는데 내가 똑같은 입지에서 지옥 김밥 살라고 줄 서 있지 마. 어. 그렇죠. 근데 내가 굳이 그거를 동의를 해서 아파트를 집으로 받아야 돼? 안 받죠. 안 받잖아. 근데 그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 그러면 나 똑같은 입지에 상가를 또 상가를 줘야죠. 줄게. 그렇죠.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네. 그러려면 이제 상가 비율을 좀 늘려야 되는 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공공 임대 비율도 올려야 되는 거고. 상가도 사실은 임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마곡지구에 그런 데가 있었었어. 임대 상가가.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역세권에 대한 이제 소스를 막 줘요.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네. 낙후되거나 저이용된 지역은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 거점형으로 이제 가겠다. 너무 말이 어려워. 너무 역세권의 어려워. 첨단 산업을 그냥 역세권에 일자리 같은 거 우겨넣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들으시면 그래 돼요. 남들 이렇게 보면 역세권에 첨단 산업이라면은 뭐 은하철도 999 같은 네, 친구들이 맞아. 그렇죠. 여기서 타면 그리고 여기 달나라도 갈 수 또 있고 나와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는 주거 중심이야. 이거 집을 때려 짓겠다. 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럼 중공업자는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중고층 뻔하죠. 뻔하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몇 3.3%라니까. 개 없잖아요. 진짜. 없죠. 3.3%. 그럼 저기 봐봐. 어디에 저 창동 밑에 있는 네, 그 거기. 일부 네. 지역 있고 그 위쪽에 그 조금 더 쌍문동 그 네. 조금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 영등포, 그다음에 구로금천, 구로, 금천. 가천. 그죠? 이거밖에 없네. 없어요. 그다음에 저기 등촌동 일부에 좀 있고. 또 조금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네. 중공업 지역이. 거기는 주거 중심형으로 바꿀 거고 나머지 역하고 되게 가깝다. 초역세권 중심이다. 그러면은 성장 거점형으로 바꿀 건데 성장 거점형은 말 그대로 지금 상가 소유주들한테 콩고물을 막 던져드리면서 공공 임대도 짓고 팔아먹을 수 있는 일반 분양 아파트도 짓겠다고 주상복합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이거 우리 예전에 뉴스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 문재인 대통령 딸내미가 저기 선유도 공원 선유도. 앞에 거기 중공업 쪽에 다세대 빌라고 네. 갖고 있다 팔아가지고 한번 2억인가 3억인가 나왔어요. 네, 한번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지역이요? 그냥 그 지역은 그게 개발 끝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난 그거 개발 끝난 거 같은데? 그럼 문재인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걔네 그거 해주면 또 특혜가 있어가지고 아유 그전에 안 샀잖아. 그래. 그러지 않았을까? 아유, 이미 끝난 거. 거기가 이제 그냥 지구단위 계획이 전부 다 민간 참여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짜는 거라. 그냥 그거 단독 몇 개 갖고 있으면 그냥 때려 부수고 도생 짓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하고. 그거였네. 원래는 거기가 개발을 될 것처럼 해가지고 문재인 뻥튀기 대통령 딸이 시킨 다음에. 샀는데
그 개발 구역에서 빠지니까 갑자기 팔아먹는 파는 거네. 거지.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치고 빠지기를 네. 정확한 타이밍에 한 그러니까 거죠. 메이웨더 주니어죠 거의. 메이웨더 메이웨더. 주니어야. 치고 슉 다음에 빠지기. 슉 피해. 네.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파키아오는 직진이잖아요. 메이웨더는 피하잖아. 네, 그러니까 메이웨더예요 거의. 기존 공공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의 경우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되 네. 호응이 낮다. 동의율이 30% 안 나온다. 그러면 네. 민간으로 전환해가지고 또 이제 시에서나 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아, 이것도 회피성이네요. 네, 회피. 어. 메이웨더. 네. 왜냐면 이거 말빙으로는 야 공급해주겠다 얘기해주고 네. 만약에 니네들이 동의율 안 나오면 민간으로 해. 그렇지. 끝까지 거. 아유. 공공으로 하는 게 좋아 임마. 근데 뭔 개소리예요 이러면은 민간으로 그럼 해, 민간으로 해. 그래도 안 되면 에이 몰라 씨. 에이 그냥 폭파시켜. 엎어 그냥 그래. 폭파시켜. 폭파 눌러주세요 한번. 뻥. 뭐 그 내용이네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A4에다가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근데 맨날 우리가 이거 이때까지 얘기하지만 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근데 이거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뭐 내용은 이제 끝이에요. 네. 결국 볼 것도 없어. 1기 신도시는 24년 중에 마스터 플랜 발표할 거고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 여건 개선 그 아까 전 위례 신사선 같은 거 네. 전수조사 실시해 가지고 전세 버스 뭐 이렇게 막 저기 나의 해방일지 이런 거 드라마 찍지 말라고 보기 싫으니까. 예, 그리고 다 예방했지. 막 저기 저 경기도 어디 뭐 삼포신가 뭐 거기 사는 애들 맨날 뭐 퇴근하는데 뭐 저기 술 먹고 그러면은 야근하고 그러면 집에 못 간다고 찔찔 울고 막 그런 그런 드라마 있었나 봐요. 드라마 있었죠, 그죠? 네. GTX A, B, C 노선은 조기 착공한다. 그래서 뭐 D 이런 노선은 것도 왜 빠졌습니까? D는 아직 저기 확정된 게 없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E, F, 뭐 G 뭐 이렇게 만든대잖아요 지금. 아니, 일단은 그 이거 보시면은 여기 2기 신도시 나오잖아요. 네. 2기 신도시에서도 김포와 하남 그죠? 위례. 위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데 D 노선은 빠지는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얘기를 그렇죠.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뭐 D 노선 해봤자 10년 넘게 걸릴 것 같으니까 네. 광역 버스를 신설한다거나 출퇴근을 위한 전세 버스를 투입한다거나 광역 교통축 이거죠. 이게 GTX에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되는 거겠지.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뭐 버스 지금 관광 버스 놀고 있는 거 막 투입하는 아니, 거. 이거를- 대기업들은 하고 있는데 이걸 공공에서 전세 그러니까요. 버스를 투입한다. 이거 출퇴근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세종시까지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공무원 세종시에 출퇴근. 공무원 출퇴근이 그 과천에서 움직이는 게 있었었는데 전세 버스로요? 네, 그거를 없앴습니다. 왜요? 안 타고 다녀. 안 그러니까 자꾸 세종이 안 사고 투자만 해놓는 거야. 그치. 실거주 해야 아,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세종 갔는데 그래도 주말에 갔는데 사람 꽤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고담시 좀- 같지 않아 이제? 아니요. 예전 같지 사람 않아? 꽤 있어요. 오. 스타벅스에서 막 몰려 나오더라고요. 오 진짜? 네. 근데 그 친구들 아마 그 특근한 거 아닐까? 야, 특근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그 엄청 같은데 사람? 서울에서 내려간 그 투기꾼들이 버스 타고 내려가가지고 야 커피 한 잔 빨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단체로 한 와가지고. 50명 100명 모여가지고. 왜냐면 지금 집값 엄청 빠진다고 하니까 그 세종시 주변 일대 뭐 영기군이든지 저기 어디예요? 저기 어디죠? 충남 부여. 영무동산. 뭐 요 부여 그다음에 어디야? 조치원. 요런 쪽으로도 지금 또 투기 세력들이 좀 은근슬쩍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군산도 뭐 얼마 전에 민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군산 쪽에도 막 요새 되게 거래가 활발하다. 그래서 군산 거기 익산 막 그런데 저도 봤더니 막 2억 5천 막 1억 6천 뭐 지금 30평대인데 막 7천만 원 막 이런 싸니까. 공시가 1억 미만이니까 1억 지금 미만짜리 아파트. 군산이 아직 불장이라고 하면 되지. 어. 불장이래요. 그런 거 유일하게. 좀 사지 말라고. 아니 왜 군산 좋아. 군산 공항도 있어. 아 그래요? 내가 군산에서 내가 군생활 군생활 거기서 했었잖아요. 하셨어요? 새만금. 그치 새만금 새만금, 일때 네. 저는 그 기동대였기 때문에 금강 하구뚝 일때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근무하던 데가 지금 군산시티 골프장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 거기를 원래는 F1 그랑프리 얼마 전에 이제 네네, 삼성역에서 지금 그 여수에 있잖아요 지금. 아니지. F3인가 그거? 영암 영암, 맞아. 그게 영암에 있는데 그게 원래 군산에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골프장을 때려박았죠. 음. 근데 너무 덥습니다 거기. 염전이라 이게 없어. 그늘이 하나도 없어. 아, 그래서 이번에 그 안타까운 그 소식이 들렸던 이런 침수되는 이제 집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을 하고 재취약주택을 우선 매입을 해서 이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거 다가구를 어떻게 매입을 해? 아니 뭐 그것도 우리 거 뉴스 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 이런 거는 공공임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네.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용도 변경 추진. 그다음에 지상층은 이제 공공임대로 통째로 매입을 해서
이제 뭐 주거환경 개선 식으로 이제 하겠다. 조금 이해가 안 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 왜냐면 다세대보다는 다가구가 대부분. 다가구가 많죠. 그러니까 다세대 일부는 있겠죠. 근데 옛날에 지은 거. 걔를 끼껏 해봐봐 1.5룸 커봐야 투룸인 친구들을 커뮤니티 시설 하겠다는 거는 뭘 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모르겠어요. 안마방 만든다는 겁니까? 그 밑에 뭐 카페 같은 거 뭐 이런 거 같은데. 어? 이거 뭐 만들어서 뭐 할 거야 거기다가?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거죠. 뭐 서로 싸웠었다고 했잖아요. 그 서로 원희룡 원희룡이랑 장관하고. 싸웠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반지하 주거용으로 사용 못합니다 하니까는 원희룡 장관이 아니 나도 반지하 생활 해봤는데 그럼 돈이 없으니까 여기 사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기존에 있는 이해는 사람은 가요. 어디로 가서 살아야 그랬더니 되느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반박을 한 게 때려 지어가지고 거기 공공임대 이주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때려 지을 거야? 그랬더니 10만 채 추가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지하층을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 변경 추진. 뭘 넣을까요? 커뮤니티를? 커피숍. 커피숍? 야, 그 커피숍에서 그 수익 뭔가 하려면 망원동 수익이 같은 데 가면 나오지. 반지하 커피숍 같은 거 많이 하고. 아, 물론 그럼 그렇지. 그렇긴 하네, 그죠? 근데 그거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 그냥 이거는 그러면 청년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하면 되겠다. 뭐 청년 사업 뭐 벤처 이런 사업 지원, 어, 창업 지원, 창업 센터. 지원 해줘가지고 너 커피숍 차릴 거야? 야 큰 거 차리기 전에 조금만 가서 연습 한번 해봐. 너한테 계약기 2년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데가 그 소상공인 거리 같은 데잖아요. 이렇게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다음에 뭐 망원동 망리단길 같은 거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상업 활성화지구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그 했었잖아요.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그렇죠. 저기 인큐베이팅 해준 거죠, 청년 서울에서.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직접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도움은 될까요? 그래도 뭐 아예 안 하는 못하는 것보다는 것보다는 낫지 낫잖아요. 않을까요? 안 아예 하는 안 것보다. 것보다. 그럴까? 네. 안 그리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여기 것 이제 뉴스를 이제 끝내야 되는데 배고파가지고 1시 6분이니까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할 거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가로주택, 모아타운이잖아요.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1, 2인 가구 수요는 현행 300세대, 500세대까지 늘리고 도생을 늘리고. 아 이거 가로주택 아니야 이거. 도생 그냥. 네, 네, 도생. 도심의 도생이네요. 그죠?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늘릴 거고 투룸 비중을 전세 세대 반 50%까지 상향. 그다음에 주차난 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을 한다. 네. 그냥 도생 많이 시켰다는 얘기네. 근데 요즘 도생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요즘에 뭐 대기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자이라는 브랜드는 뭐 자이도 엘라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아요. 브랜드도 갖다 받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워낙 수주할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사업 예전에는 500억 미만의 공사는 아예 손도 안 댔거든요 이 친구들이 대기업들이. 네. 근데 지금은 공사비도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수주한 물건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것들도 먹고는 막 살아야 수주는 돼요. 하는데 네. 생각보다 분양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왜냐면 이거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야. 그렇죠. 아까 말한 투룸, 아까 말한 대로 결혼해서 살다가 애 하나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할 못 거야? 해요. 거기다가 아이고 그냥 잠깐 술 한 잔 먹었는데 애가 또 생겼어. 애가 둘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좀 그렇게 그러면 보지만 이제 그 머리를 쥐어 감는 거지. 아! 그런데 이거 알고 봤더니 쌍둥이야. 어, 내가 셋이야.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거 매매를 해야 되는데 거래해야 돼 또 거래도 잘 안 안 되거든요. 되죠. 지금 어떻게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제 그 저소득층 혹은 청년들에게 잠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 정도 개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봉책이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거. 뭐 청년 원가 주택,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런 분들한테는 네. 투룸 이제 뭐 1.5룸 이런 거를 생애 최초 내 첫집 막 이런 걸로 역세권 첫집 이런 걸로 공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뭘 이거 누가 대부분 이걸 소유하려 그래? 이게 저번에 그 도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대 공간 구분을 더 늘려주는 퍼센테이지를 올리고 오피스텔을 테라스 오피스텔의 테라스를 뭐 할 수 추가적으로 있게, 하시는 할수 거하고. 있게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뭐 조금 전에 민현님이 얘기했지만 예전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상가하고 오피스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쪼개가지고 뭐 모텔 같은 거 모텔 매입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집을 줘주겠다. 모텔 뭐 301호가 내 집이야. 그거랑 뭐 생숭이지 뭘. 이거랑 뭐 뭘 큰 차이가 있냐? 그래서 아니 공공택지에 건설을 하거나 정비 사업을 하거나 해가지고 용적률 상향 이거 이제 공공임대 그거 받아 먹을 그 물량 등을 활용해서 원가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저기 우리 SH 사장님께서 좋아하는 그 건설 새 원가. 아파트 있잖아요. 세대는 아파트. SH. SH 옛날 SH 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겠다는 얘기들 하네요. 근데 이거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절감한다는 건 뭐냐면
그 원자재를요. 싸구려로 쓰겠다는 얘기죠. 싸구려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법적으로요. 최소한만 쓰겠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물건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네. 중소기업 물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방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물건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좀 저렴하고 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또 뭐냐면 AS 기간이 그렇게 좀 짧아요. 좀 짧아요.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저가를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정말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비싼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스위치 같은 거 있죠. 국내에서 거의 안 만든단 말이죠. 다 중국. 원래 중국에서 갖고 와서 우리가 말하면은 그 택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옷 같은 거 보게면은 옛날에 그 수입해 갖고 와가지고 택가리. 박스가리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 때로 바꾸는 거. 내 때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업체인 것처럼 세척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스위치 쓰다 보니까 이 제품 똑같은 게 맞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있습니다. 아니 알리에도 있고 우리 샤오미 건데 뭐 샤오미 거랑 똑같은 게 또 있고 막 이렇게 된 거랑 똑같아요. 물론 대기업도 중국 거 써요. 똑같아요. 민간도 쓰긴 쓰지만 AS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AS 신청을 하죠. 임대 앞에 사시는 분들이 SH나 LH나 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원들은 제일 빨리 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 심석영 이사님이 오늘 좀 늦게 왔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 붙었어요. 아니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배가 고파 죽겠어 진짜. 알겠어요. 자, 향후 5년간 공급 계획 이제 네네네. 정리입니다. 정리. 근본 대책을 통해 5년간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 호인데 서울에는 이제 35만 채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우수한 입지의 고품질 주거 상향 수요를 위해서 주택 수요를 뭐 대응을 해 나간다. 근데 1, 2인 가구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원룸, 투룸을 많이 지을 것 같고 이런 게 생애 최초 주택으로 공급이 된다고 해서 주택난 해소가 되겠느냐?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그렇죠. 이 부분은 크게 뭐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않을 것 것 같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노름이죠. 네. 항상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숫자 노름이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초장에 얘기했던 재개발과 재건축. 요게 사실은 핵심인 거야. 맞습니다. 요거를 지금까지 규제가 조금 강화돼 있던 부분을 좀 완화해줘서 좀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걸 원래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취등록세, 뭐 우리가 뭐는 보유세, 이 양도세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곁들여서 얘기해주면 더 좋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런 대책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짧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또 집값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에 좀 잡혀져 있다 네. 보니까 이렇게 발표하기에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애매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또 집값 불 지른다고 또 난리칠 거고. 서울에 50만 채 공급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증감은 뭡니까 증감은? 작년, 그러니까 지난 정부보다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걸 갖다 또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려고? 몰라. 그러면 또 그때는 아몰랑하고 또 메이웨더처럼 또 피하겠죠. 이렇게 슉슉슉 이러고. 늘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떨어지잖아요. 100% 떨어지죠. 떨어지죠. 민영의 꿈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일기 신도시 때도 200만 원 공급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183만 원가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는 했으나 그 정도는 성공한 거죠. 성공 많이는 거죠. 했으나 그 이후에 계속 목표치에 미달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항상 꿈은 크게 잡아라. 꿈은 크게 잡고. 이룰 수 없는 꿈. 그러니까 왜 우느냐? 이룰 수 없는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내용 보시면 저도 물론 중간에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마 이런 내용 갖고 좀 디테일하게 저희도 다시 본 다음에 뭐 다음 방송이 됐던 뭐 네. 다다음 방송이 됐던 또 저희 의견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오늘 이렇게 발표한 내용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봤는데 네. 이유종 소장님 보기에는 앞으로에 대한 이 주택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 있는데. 그 텐션이 아닌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게 이런 흐름이 오래 가진 못할 거다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분명히 또 언젠간 발표해야 되고 불쏘시개를 또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살짝 찔러본 거야, 살짝. 간만 보려고. 이제 그 온도계 있잖아요. 고기 익었나 쫙 찔러보듯이 온도계가 어디까지 떨어졌나 한 다음에 야 오븐에 다시 불 붙여.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오븐에 다시 불 붙으면 그때부터 올라갈 건데 저는 이제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아마 내 투자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냥 이게 현실화가 돼도 저층주거지 멸시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잠깐 말했다시피 10만 채, 15만 채가 날아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절반 정도 이상은 날아가야지 날아가야 돼요. 없어질 때 임대차 시장 또 걱정되고 그렇지. 나는 그게 더 걱정이 제일 돼요. 걱정이죠 그게. 임대차 시장이 뭐 여기 앞에 뉴스 보니까
그 공포의 8월이라더니 왜 이래요? 막 이런 뉴스가 있던데,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거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니 근데 다 월세라니까. 어. 이거 월세 가격은 체크를 안 하잖아요, 얘네가. 내가 숫자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는데 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는데 월세 체크 안 하고 전세만 체크하니까는 당연히.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가 떨어지지. 월세로 다 전환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가지 뉴스를 추렸었는데 요 그래요.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목요일 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요. 내가 그때 가서 진짜 왜 지금 전세가 왜 떨어지냐. 남는지 네. 남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봤더니 사실 전세를 연기하고 전세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향 지원에서 간 데가 많아. 지금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기도로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네. 많단 말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단지 지금 그 사람들 빠진 비율만큼만 아마 전세가 좀 남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뭐 빠져나오는 만큼 그러니까 그래요. 멸실이 되는 집들도 그만큼 늘어날 거고 멸실이 예고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시장에 맞아요. 또 한 번 요동을 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찍으려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정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간략하게 찍어가지고 조만간에 올릴 테니까 많이 그래요.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세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네.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것만이 사실은 공존할 수 있는 재개발 방식인 것 같아요. 안 어쩔 수 그러면 없이. 답 없어요. 하여튼 자 지금 저희는 날씨가 엄청 맑아요. 네. 그죠? 더워. 근데 어제 저녁까지는 봤더니 이제 전라북도 쪽에 많은 비들이 좀 내려왔고 진짜 많이 왔대요. 지금은 다시 그 비가 경상북도 쪽으로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한 2주째 계속 비 피해 때문에도 많이들 고생하고 계신데 저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시청하시는 분들 플러스 주변에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 전부 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